근데 많이 붙어 있어봤자 좋지가 않아요. F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입버릇처럼 사기 결혼 당했다고 제가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제가. 자꾸 훈수려고요. 같이 일하는 거를 저는 사실 원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조용히 해. 내가 알아서 할게. 솔직하게 말해요. 저한테 웬만하면 오지 마라. 드럽고 살살 안 가요. 네, 오늘은 부부 관제사 두 분을 모시고 과연 부부 관제사는 어떤지 뭐 생활이나 아니면 업무적으로 인터뷰 찍고 싶어서 모셔봤고 각자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저는 항공교통본부 대구 지역관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태선 관제사라고 하고 2018년도에 입사해서 지금 이제 7년 넘어가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똑같이 항공교통본부 대구 관제소에서 일하고 있는 관제사 이윤혜라고 합니다. 23년도에 입사를 해가지고 이제 2년 막 넘겨가지고 좀 풋풋한 관제사입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전공이 관제 전공이 아니고요. 항공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전공했어요. 이 길과 저와 맞지 않다는 느낌이 좀 들기 시작했어요.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관제사를 알게 됐는데 관제사인데 공무원이네? 라는 거에 호기심이 좀 많이 생겼어요. 공무원이라는 신분에 대해서 선호가 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또 나중에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계공학과 졸업장을 좀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휴학을 했어요. 휴학을 하고 이제 한기원 준비에 거의 올인을 하다시피 했었어요. 저는 영어 영문 학과로 진학을 해가지고 이제 영어학원 강사로 이제 취업을 해서 영어학원 강사가 사실 안정적이지는 않더라고요. 이거를 과연 좀 나이가 들 때까지 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서 항공 쪽에 막연한 그런 꿈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만나고서 살짝 이렇게 톡 찌르더라고요. 제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연애할 때도. 그래서 또 호기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맞나요? 맞아요. 맨날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네. 어깨가 펴져가지고 내가 관제사인데 막 이렇게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 관제사라고 해가지고 관제사 좀 해볼 법 하지 않을까? 그런데 생각보다 관심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와이프가 굉장한 열정을 가지면서 막 해보겠다고 막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제 마음이 좀 약간 이제 가볍지만 않았죠. 그때부터는. 근데 사실 여자친구한테 이직을 권유하는 건 쉽진 않았는데 그때부터 뭔가 이제 마음속에는 진정한 마지막 사랑이라는 뭐 그런 게 있어요. 솔직히 맞아요. 그 결혼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권한 것도 있었죠. 그때 당시에.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 사람과 여기 사람 관계없이. 그때 마침 이제 한기원 이런 곳이 있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거기 통해서 하면은 이제 도전을 해볼 수 있겠구나. 거기서 고민을 많이 했죠. 도박이다 이러면서 이제 학원 그만두고 준비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그렇죠. 아시다시피 항공 쪽이 다 불확실한 것 같아요. 어느 날을 딱 특정해서 이 날을 목표로 하고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고 그냥 언제 나올지 모르는 시험에 내가 항상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불확실한 그 시험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스트레스 받고 근데 준비는 해야겠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필기는 정말 온전히 와이프의 노력이 정말 컸던 것 같아요. 이제 필기를 합격하고서 이제 구술 준비할 때는 진짜 본격적인 항공 지식들이 들어갔어야 됐던 거기 때문에 그런 지식적인 부분에서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제가 이해 못하는 개념들 가지고 갔을 때 설명해주고 실제 면접 장면처럼 분위기도 그렇고 제가 딱 면접관 역할도 해주면서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일타 강사가 옆에 있었는데. 그쵸. 일타 강사가 옆에서. 저희 아버지가 지금 현재 교사시거든요. 이제 연륜이 좀 되셔가지고 계약직 교사나 이런 이제 면접을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공무원의 면접의 트렌드도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것도 도움 많이 주셨어요. 아버님이 남편 면접 준비를 많이 도와주셨었거든요. 모아뒀던 질문들이 있으셨나 봐요. 그거를 저한테 맞춰가지고 질문을 바꿔가지고 책으로 한 권을 만드셔서 저한테 주셨거든요. 너무 그때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니, 합격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요. 필기는 남편 현직 관제사가 도와주고 면접은 실제 면접 보시는 아버님이 도와주고. 그쵸. 네. 뭔가 이거는 시기가 근데 이거는 저한테 관제사를 권유했을 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슬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때부터는 저 혼자 생각을 했다가 한기원 거의 끝나갈 때쯤에 제가 한번 실제로 얘기는 했었어요. 결혼을 하고 싶다.
네, 저는 비혼주의였어서 그 결심을 되게 늦게 했어요. 아까 그 필기 합격하고 면접 준비할 때 마지막으로 봐줬거든요. 이제 심사관처럼 앉아있고 저한테 질문을 해주고 갑자기 눈시울이 엄청 붉어지는 거예요. 왜 울어? 막 이러면서 장난치려고 했는데 이게 되게 진심이 느껴진다고 약간 좀 짠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글썽이는 거 보고서 이 사람 나한테 진심인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조금 마음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면접관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표정이 바로 앞에서 이렇게 보이잖아요. 긴장하고 막 입술 떨리고 이런 게 막 고스란히 보이니까 너무 짠한 거죠, 그게.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저도 모르게 막 살짝 고였는데 그게 촉발이 됐구나. 제 최종 합격이 나오고 나서 이제 좀 여유가 생겼을 때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뭐 그렇죠. 합격한 이후 아무래도 이제 심적으로 여유도 있고 결혼을 슬슬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제 입사하고 뭐 3주였나? 3주간 제주도 연수를 또 신입분들끼리 가시잖아요. 그 전에 제가 프로포즈를 하고 미리 잡아두고 한눈 팔까봐. 맞아요. 그 제주도의 3주의 기간이 재밌는 시간이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합격하면서 딱 그 봄 날씨에 제주도에 또 3주 동안 다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라는 마음이 들었나 봐요. 자연스럽게 회사 일을 하면서 결혼 준비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제 스타일에 맞는 업무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더 컸어가지고 타워가 좀 맞는지 어프로치가 맞는지 ACC가 맞는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한기원에서도 시뮬레이션 같은 걸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타워랑 어프로치랑 ACC 세 가지를 다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세 개를 다 해보니까 그냥 그때 잠깐 해본 걸로도 제가 타워나 어프로치보다는 ACC가 조금 흥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ACC 가면 되겠다 했는데 ACC도 이제 인천과 대구가 나뉘어져 있고 그때는 남편이 인천에 있었을 때여가지고 그러면 지금 인천을 먼저 가는 게 낫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대구로 내려가야 될 순번이 또 얼마 안 남았어가지고 대구로 제가 먼저 가서 이제 순번 되면 내려오면은 대구에 정착하면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저희 인천과 대구에 저희는 순환을 하는 시스템이라서 그 당시에 제가 인천에 있다가 곧 대구로 이제 가야 될 시점이었었어요. 뭐 대구로 먼저 가 있는 것도 괜찮겠다. 배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되기도 힘들고 저 마음으로는 당연히 제가 있는 대로 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지만 혹시나 뭐 제주나 이런 데 가면 어떡하지? 근데 이제 그런 걸로 부담 주기 싫어가지고 그냥 편하게 뭐 되는 대로 가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고 안 되면은 내가 그냥 가면 되지?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저는. 속으로는 굉장히 불안했죠. 그쵸. 사실. 근데 네. 또 말은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은근한 압박을 줬거든요. 저는 만약에 이제 남편도 없었고 미혼이었다, 아예 아무도 없었다, 그러면 재향청을 갔을 것 같은데 이제 남편이랑 그쵸. 다행히도 그 당시에 잘 맞아서. 재향청도 호기심을 있어 하더라고요. 맞아요. 부담은 주지 않았지만 은근히 제가 은근한 가스라이팅을 부담. 하기도 했었죠. 그쵸. 네. 일단은 지역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서로 다 아시거든요. 선배님들이나 후배분들이 제 얘기를 이미 다 알고 계셨어가지고 부담이 되더라고요. 인천 대구 간의 소통이 되게 원활하구나, 얘기가 잘 흘러다니는구나 해가지고 되게 조심스럽게 행동했던 것 같아요. 뭐 하나 잘못했을 때 이제 귀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제가 이제 안 좋은 행동을 보이면 이 사람도 좀 그런 사람인가 보다, 약간 이런 이미지가 될까봐. 어떤 한 분은 이 합격 여부에 정말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 저의 행동이 이제 와이프한테도 같이 영향을 미치니까 조금 더 조심하게 되고 뭐 일할 때도 조금 더 조심하게 되고 네. 또 남편이랑 저랑은 또 다른 게 저는 이제 또 신입이다 보니까 모든 분들의 이제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라도 잘못하면 조금 안 좋겠다 이 생각이 많이 들었어가지고 되게 조심하게 했던 것 같아요. 조언을 해주긴 했죠. 근데 저는 그냥 회사에서는 그냥 최대한 조용히 지내는 게 나은 것 같다. 떠들지 말고 조용히 지내라 라고 하지만 제 성격상 그렇게 조용히 그러진 있을 않더라고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네. 나쁘게 보시는 분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격 좋다는 말도 많이 듣고 둘 다 스케줄 근무여가지고 주말에만 이렇게 쉬는 게 아니고 평일에도 쉴 수 있어가지고 어디 여행 가거나 아니면 맛집 같은 데 갈 때는 좀 웨이팅 걱정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주말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주말에는 거의 저희는 사람 만나서 집에만 있고 사람 없는 평일에만 거의 움직여요.
또 같이 이제 업무 관련해서도 얘기할 때 부연 설명을 안 해도 바로바로 이해하고 같이 얘기가 되니까 그런 점이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서로의 고충을 말하면 바로바로 이제 그 고충에 대해 공감해주고 이런 게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스케줄 근무를 하고 서로 야간 근무할 때 뭐 와이프 야간 근무할 때 저 혼자 있고 저 야간 근무할 때 와이프 혼자 있고 그런 시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덜 싸우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관제사 네. 부부의 장점 하나. 네. 네, 스케줄 네. 근무를 해가지고 각자 하루씩 밤에 시간을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럼 개인 타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같이 있는 걸 많이 원하는 사람은 오히려 단점일 수 있겠네요. 그쵸. 그쵸. 그게 좋으면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죠. 근데 많이 붙어 있어봤자 좋지가 않아요. 80년, 90년 살아야 되는데 그 계속 붙어 있어가지고 그치만 그 하루 지나면 이제 보고 싶고 이러니까 서세를 잘하는데 네, 단점? 단점이 뭐가 있지? 단점? 얘기를 해. 단점은 이게 장점과 연결되는 건데 좀 일 얘기를 사실 많이 하게 돼요. 아무래도 이제 일 얘기를 좀 안 하고 싶은데 같은 일을 하고 있고 거의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거의 이게 좋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안 좋게 느껴지기도 하고. 퇴근한 것 같지가 않아요. 분명히 퇴근했는데 이상하게 퇴근 안 하고 계속 맴도는 느낌? 처음에는 그게 조금 안 좋게 느껴졌는데 요즘에는 그냥 단념했어요. 이제 어차피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회사 일이고 그것도 우리의 얘기다. 그래서 그냥 요즘에는 편하게 일 얘기하고 예전에는 한번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보자 이렇게 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한 30분 동안 말이 없었어가지고 그냥 얘기하자. 제가 이제 아직 RC 자격을 아직 못 따가지고 계속 모니터를 받는 입장인데 어느 한 곳에서 모니터를 이제 다른 선배님한테 받고 바로 옆에서 이제 남편이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제가 피드백 받는 거를 실시간으로 관전을 하게 된단 말이죠. 가끔 민망할 때가 있어요. 안 좋은 피드백을 받을 때가 많은데 그걸 이제 옆에서 이제 관전하고 있으니 저는 좀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해야 되는데 하는데 그게 또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가지고 봐주시는 선배님들한테 좀 혼도 나기도 하고 일적으로 그거를 사실 종종 봐요.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아프죠. 네. 네. 그게 아무렇지 않기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혼나는 거 보면 막 도와주고 싶은데 그렇죠. 그렇다고 제가 거기서 변호를 하면 또 이게 뭐 와이프라고 변호하냐 이런 안 좋은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민망해서 괜히 멀쩡한 척해요. 네. 아까 진짜 너무 많았다 이러면서 멀쩡한 척하고. 그렇죠.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하는 게 보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멘탈이 강해진 건지 이제 아무렇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게 보이니까 저도 이제 좀 안심이 살짝 되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예. F인 분과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F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일적인 거 관해서 이제 선배니까 상담을 하면은 굉장히 팁처럼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요새 좀 저희의 네. 굉장한 문제가 그건 되고 있는데. 인정합니다. 그건.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배니까 또 저한테 현실적으로 얘기해주고 또 제가 빨리 성장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얘기를 해주지만 TA 조언들이 되게 상처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좀 변호를 하자면 제가 느끼기에는 원래는 정말 F가 맞았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 관제 일을 하면서 조금 T로 바뀐 게 있어요. 일 자체가 조금 이렇게 냉정해야 돼 냉정해야 되고 좀 바쁘다 보면은 좀 예민해지기도 하고 그런 일을 이제 6, 7년간 하다 보니까 성격이 좀 이게 바뀌더라고요. T로 바뀌고 그래서 인정하는 부분이라 제가 뭐 할 말은 없는데 그래서 그래서- 그때 막 결혼 약속했을 때랑 지금의 이제 남편이랑 굉장히 달라가지고 제가 맨날 입버릇처럼 사기 결혼 당했다고 제가 많이 얘기하고 다니거든요. 제가 계속 이제 피드백을 주면서 잘못한 거 알고 있으니까 일단 공감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줘라 해가지고 요새는 좀 그러려고 말해요. 그래서 지금은 물어보면은 일단은 한번 생각을 해요. 생각 한번 하고 일단은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한 몇 초에 이제 학습을 거치고 나서 이제 제가 피드백을 주는 편이라 저희가 같이 어딘가를 가려면 같이 휴가를 써야 돼서 팀마다 한 명씩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인데 그게 또 쉽지가 않아가지고 아마 길게 나가야 될 때는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죠. 뭐 저희 회사의 인원도 한정돼 있고 길게 나간다고 이제 사정 말씀드리면 동료분들이나 아니면 선배님, 후배님들이 이제 다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가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서로 양보를 네, 그래도 잘 하는 것 양보해주고 같아요. 보충 네. 같이 나가지고 이러면서 같이 일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때 토닥토닥 하게 되죠.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제가 훈수두기도 하고 자꾸 배 훈수를 둬요. 네. 아니, 다른 선배랑 있을 때는 조용히 하나도 있다가. 못하면서 네,
그러니까 저랑 있을 때 자꾸 훈수를 두니까 제 딴에 이해 안 가는 지시들이 하길래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같이 일하는 거를 저는 사실 원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같이 있으면은 자꾸 장난치고 싶고 내 주변 분들도 그런 걸 아시는지 사실 저희 둘을 막 붙여놓지는 않는 편이긴 해요. 정 안 되면은 가끔 이렇게 붙여놓긴 하는데 사실 업무에 집중이 잘 안 돼요. 호흡은 또 잘 맞아가지고 또 바쁘거나 이럴 때 대충 이제 얘기해도 아니까 그렇게 잘 흘러가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분들이 멀리서 둘이 같이 앉아있는 모습 보면은 달달하겠다, 아유 좋다 이러시는데 좋지 않거든요. 막상 까보면은 제가 맞아. 훈수두고 있고 네. 훈련생이다 보니까 모니터 계속 받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모니터를 받으러 가는데 남편한테 받을 때는 조용히 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면서 이제 좀 내려달라고 편하게 좀. 오히려 다른 후배들 해주는 건 제가 편하게 하는데 와이프가 저한테 오면 항상 이게 혼란이 와요. 회사의 선배와 남편의 정체성 사이에서 자꾸 혼란이 오거든요. 선배 입장에서 막 해주고 싶은데 또 뭐라 하기도 좀 그렇고. 근데 이제 가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협조석에 저보다 선배인 분이 앉아 계실 때가 있어요 또.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옆에 선배님께서 피드백 해주시고 건너 이제 피드백. 제가 말을 하기 힘들어하는 게 보이시니까 옆에서 해주시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맞아요. 좀 난감하긴 해요. 그래서 저도 솔직하게 말해요. 저한테 웬만하면 오지 마라. 저도 안 가려고 이제 뭐. 나한테 오는 건 도움이 안 된다. 네, 드럽고치 살살 안 가요. 나중에 그냥 따로 알려주겠다. 만약에 이제 옆에 다른 선배님이 앉아 계신다 그러면 최대한 존댓말로 하려고 하는데 이제 안 계신다 그러면은 좀 편하게 회사에서는 막 뭐 태선님, 뭐 남편 이렇게 부르기가 좀 낯간지러워가지고 그냥 선배라고도 네, 안 하고 그냥 태선스? 스 붙여가지고 좀 저 혼자 편하게 좀 사실 얘기하는. 서로 부르진 않아요. 그냥 네, 그냥 마주치면 네. 할 얘기하고 서로 누구누구야 부르진 않고 잘. 저희 진짜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가요. 그냥 회사 동료구나 그냥 안녕? 이러면서. 회사 안에서 정말 쉴 때도 정말 따로 쉬고 회사에서는 그냥 모른 척 하자. 집에서 맨날 이렇게 있는데 그냥 모른 척 하자. 이렇게 지내고. 일단은 훈련의 과정을 겪고 있으니까 그냥 제가 서포트할 수 있는 거 최대한 해주고 싶은 마음이고 궁금한 거 있으면 항상 물어보고 이제 티처럼 대답 안 할 테니까 항상 공감해 주면서 말할 테니까 항상 저한테 많이 물어보고 내가 도움 많이 줄 수 있으면 주고 싶어요. 뭐 말해줬었지만 이제 티 말고 애기처럼 많이 공감해주고 해결책은 다른 선배들한테 찾을 테니까 그치. 해결책 주지 말고 공감만 해줘. 나는 공감의 역할만 해주면 되는 공감만 거야. 해주면 되고 한 90년 정도 더 같이 살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질리지 않고 반품 없고 환불 없으니까 같이 이제 같은 대구에서 쭉 오래 아유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달달하게 잘 지내야죠.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부탁드립니다.